이번 장은 독점적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조직, 시장의 조직, 시장의 구성의 네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를 다뤘죠. 그리고 이번 장은 그 세 번째 독점적 경쟁인데, 이 대부분의 시장은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사이, 그런 시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장이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의 지배력이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 용이한 모형이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인데, 이 모형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챔벌린이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창안한 모형입니다. 현실의 시장은 앞서서 설명했지만 독점과 완전 경쟁 사이의 시장 구조인데,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현실의 시장을 보면 기업들은 경쟁하지만 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장 지배력은 있지만 독점 기업은 일부 기업들 빼놓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을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 경쟁인데,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사이 시장 사이에 있는 중간 형태는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대표적으로는 과점 시장, 올리고폴리,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독점적 시장을 이번 장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점과 독점적 경쟁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과점 시장, 올리고폴리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건 여기 소수의 공급자예요. 소수의 공급자.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다. 동일한 상품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은, 그런 개념에서 상품 재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과점은 경쟁시장하고 유사하죠. 경쟁시장하고 유사해. 근데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데 여기는 소수의 공급자예요. 또 독점시장하고 비교하면 거긴 공급자가 하나인데 여긴 소수의 공급자.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유사하거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차별이 좀 된다라는 거고, 그럼 독점적 경쟁은 과점과 비교하면 어때요? 다수의 기업이 존재. 여긴 소수의 공급자인데 다수의 기업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과점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인데 여기는 동일한 상품은 아니에요. 그냥 매우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구조. 그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과 독점적 경쟁을 구분하는 것은 시장의 집중도를 활용을 해서 그 시장이 과점 시장인지 독점적 경쟁 시장 상태인지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집중도라는 거, 이거 concentration ratio,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몇 개 소수의 기업의 지배력,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그 시장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여기 지금 나왔죠. 4개 기업들이 전체 마켓에서 차지하는 총 생산 비중을 시장 집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장의 경우 이 4개 기업, 가장 큰 4개 기업 집중도는 대부분 다 50%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집중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형 가전이 90% 이상이에요. 4개 기업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거의 과점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또 타이어는 91%, 또 전등 92%. 이 소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펩시나 코카콜라 이런 거겠죠. 탄산음료 94%고 무선통신시장 95%예요. 사실 이런 시장들은 거의 과점 상태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시장 집중도로 과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monopolistic competition 시장의 속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우리가 설명이 됐습니다만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이 같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경쟁한다는 거죠. 소비자 집단도 많다는 거예요. 대신 경쟁 시장하고 다른 거는 제품이 차별화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가 있어요. 이것은 독점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독점 시장의 특성. 그래서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수용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 시장하고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독점 기업처럼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져요. 독점 기업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독점 시장의 특성을 갖는 거고, 첫 번째는 경쟁 시장의 특성을 갖는 거고. 그리고 근데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초기 투자 자본이 독점 시장처럼 굉장히 커서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고 진입은 가능해. 그러면 이건 경쟁 시장의 특성이죠, 그렇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수는 모든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경제적 이윤입니다. 이거 회계적 이윤이 아니고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증가 감소를 반복하다가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경쟁 시장하고 차이는 요거죠. 요 가운데 요 부분. 또 독점 시장의 차이는 요거. 다수의 공급자, 자유로운 진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하고 독점시장의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특성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재화시장의 특성이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의 시장들이 다 그럴걸요. 지금 보면 제품이 약간씩 차별화돼. 뭐 예를 들면은 뭐 같은 과자를 팔더라도 허니버터칩. 그 굉장히 차별화된 제품 나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죠. 그죠? 거의 독점 시장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독점자 경쟁 시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이제 독점 기업과 달리 그 허니버터 칩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유사한 여러 형태들의 허니버터 계열의 칩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게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통해서 그 독점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의 수, 제품의 속성으로 나눠서 그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 그 시장 구조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시장은 이 넷 중에 하나겠죠. 분류하시고. 특히 이제 현실적인 시장은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뭐 이런 시장이 유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뭐 거의 가까운 건 농산물의 우유가 되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업의 수가 한 개야. 그럼 독점이에요. 모노폴리. 우리가 15장에서 배웠죠. 이거 상수도, 이거 기업, 이제 정부가 이제 만들어준 그 독점 기업들. 상수도, 케이블 TV, 그죠? 근데 기업의 수가 한 개가 아니고 소수야. 소수인 경우는 과점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담배, 우리는 안 그렇죠. 담배 인상공사 하나밖에 없지만 미국은 담배. 또 테니스공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개 업체가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업 수를 보면 한 개와 소수, 그래서 독점과 과점이 나뉘게 되고, 자, 기업이 이제 다수로 가요. 여기서 많아지면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또 나뉘게 되는데, 다수면서 제품의 속성이 동질이야. 똑같은 제품이야.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죠. 농산물 우유. 물론 우유에도 뭐 차별화를 하긴 합니다만은 거의 유사한 제품들이죠.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한동안 우유를 가지고 뭐
무슨 아인슈타인 우유니 뭐 별별 네임 저기 저 특성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제품을 팔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그게 결국은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농산물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약간 달라. 유사한 제품이야. 차별화된 제품이야. 이건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이번 장에서 다루게 돼. 소설책, 영화, 또 일반 그 제조 상품들. 그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구조를 할 때 이 그림을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첫 번째 나뉘는 거는 기업의 수로 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기업에서 어떻게 한계냐, 소수냐, 다수. 또 다수의 기업이 시장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 제품의 속성이 완전 같은 거냐, 아니면 유사한 거냐. 그래서 차별화된 거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산업조직론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꼭 이 그림을 좀 넣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 이해되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과를 완전 경쟁 시장하고 성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과가 사회 전체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이런 것도 또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 당연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를 하죠. 그죠?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단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MR과 MC가 일치하는 곳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수요 곡선상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하고 달리 그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 아니고 약간 유사하지만 차별화되는 제품으로 소비자 수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처럼 우량하는 수요 곡선을 갖게 되는 거고, 가격을 독점 기업처럼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그렇게 설정된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크면 이윤이고, 그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작으면 손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독점 기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죠. 거의 똑같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해되죠? 자, 볼까요? 단기적인 그 단기 균형,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단기 균형을 보면, 자, 왼편에 있는 이 기업, 이윤을 내는 기업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기업, 손실을 보는 기업.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수요 곡선의 위치죠. 수요 곡선의 위치. 수요 곡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 평균 총비용 곡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윤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기 보면 이 평균 총비용 곡선 밖에 있죠. 수요 곡선이. 그죠? 자, 이윤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 자, MC 곡선과 MR 곡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 곡선에서 독점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어디요? 수요 곡선상에서 결정을. 독점 기업처럼 이렇게 한다면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돼요? 이 평균 총비용에서 이 수요의 가격을 뺀, 거기다 수량을 곱한 거, 이게 이윤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반면에 기업은 또 손실을 보는 기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퇴출과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죠. 이윤을 내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아니면 이윤이 똑같은 기업,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손실을 보는 기업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손실을 보는 기업의 경우는 보면 역시 똑같이 마지널 코스트하고 마지널 레버니에서 결정을 해, 수량을. 그래서 수요 곡선상에서 파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총 비용 곡선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수량을 팔게 되면
요만큼의 차이에 의해서 이 네모 사각형과 같은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두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버뉴에서 정한 이 가격, 이 수량에서 정해진 이 가격이 사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하여튼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다가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장기로 가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두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이윤을 보고 실패를 보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손실을 남기는 기업들은 시장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손실을 남기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윤을 보는 기업들은 시장에 남을 거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장 전체 기업들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그런 진입과 퇴출이 반복이 되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윤을 내는 경우는 진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는 퇴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총 수요 곡선이 장기 평균 총비용 곡선과 접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 곡선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게 접하니까 이때 비용하고 평균 총비용 곡선, 그 가격하고 평균 총비용 곡선이 똑같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이 기존에 있던 기업이 퇴출하거나 잠재적 기업 진입 요인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있어서 두 가지 특성입니다. 단기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특성과 관련이 있는 독점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그 두 가지 특성을 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해서 마지널 레버뉴하고 마지널 코스트가 같은 상황에서 마지널 레버뉴가 가격보다 작은 상태. 그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이 평균 총 비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에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보면 독점 시장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에서 결정된 이윤 극대화 수량, 이윤 극대 독점 수량이죠. 이 이윤 극대화 수량에서 수량이 결정이 되고 그게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가격이 뭐랑 같다? 평균 총 비용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윤은 경제적 이윤은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앞에서 설명보다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죠? 이게 이제 독점 시장이나 또 독점적 경쟁 시장 단기적인 이윤을 낼 때는 어떻게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 평균 총비용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위치하게 되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요만큼의 이윤이 생기고 거기에 거래량을 곱하면 총 수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총 이익이. 사각형 형태로 나타났던 거 기억나죠? 경쟁시장하고 다른 거는 가격이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레버뉴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에서 가격은 결정되지만 그게 평균 총비용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시장의 경우에처럼 장기적 경제적 이윤은 0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게 경쟁시장하고도 좀 다른 면이죠.
그죠? 이해되죠? 자, 독점적 경쟁에서 수량은 평균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량보다 작아요. 그죠? 그죠? 평균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량보다 작은.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 곡선이 U자 곡선의 맨 마지막 하저점에서 생산해서 거기보다 생산량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과 생산 설비를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독점적 경쟁에서는. 이 기업들이 초과 생산에도 설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것.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이미 검토를 했죠. 뭐냐면 판매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생산 설비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독점 시장의 경우 가격은 평균 총 비용과 같지만 한계 비용과는 같지 않아요. 그죠? 한계 비용이 평균 총 비용과 같아지는 경우는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즉 평균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이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적잖아요. 그죠? 독점적 경쟁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 비용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그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 기업주들이 가격 올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평균 이제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 올리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독점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죠. 수량은 평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 그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efficient scale, 그래서 효율적 생산 규모. 여기서 생산하는데 또 가격은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은 선에서 결정이 되고, 이는 이제 독점적 경쟁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점적 경쟁에서는 그 효율적 생산 규모보다 적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초과 생산 설비를 보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죠. 이 A는, 왼편에 있는 A는 독점적 경쟁 기업,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고, B는 완전 경쟁 기업이에요. 우선 완전 경쟁 시장은 이거 기억나죠? 그죠? 장기로 갈 때 이게 효율적 생산 규모에서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 평균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효율적 생산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격은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고 또 마지널 레버뉴하고도 같고, 그렇죠? 또 완전 경쟁 기업에서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주어진 이 가격을 수용하는 프라이스 테이커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을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마지널 레버뉴하고 마지널 코스트 곡선에서 생산 수량을 결정을 하죠. 그게 이제 이윤을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격은 어떻게 마크업, 가격 올리기를 해서 수요, 밖에 시장에서 밖에 시장에서 팔리는 수요, 그때의 가격만큼 독점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하고 이 사이에가 가격 올리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이 수요 곡선이 이렇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그 기업의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효율적 생산 규모는 여기 마지막 코스트 곡선이 최저점을 통과하는 요 평균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 여기가 효율적 생산 규모인데 이 효율적 생산 규모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만큼의 초과 생산 설비를 보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기업과 완전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이 있어서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검토한 대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독점 시장과 마찬가지로 효율적 생산하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생산 규모에서 생산하지 않고 그 수량을 줄여서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에서는 기업이 뭐 독점 기업과 다르게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독점 시장과 유사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즉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균형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사실 독점과 다르게 정보 조치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많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독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 진입에 따른 외부 효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 제품의 다양화 효과는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에 따라 시장 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이 장기 균형이 일단 0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이 대책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정부의 조치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이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는 독점적 가격을 그대로 놔두고 시장에 맡기는 자유방임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모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시장의 다양화 효과, 시장 탈취 효과, 새로운 기업이 진입함에 따라서 생기는 외부 효과를 보면 제품 다양화 효과는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잉여를 창출하겠죠. 그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추가 구매를 유발함으로써. 그죠? 이건 이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서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 효과고, 시장 탈취 효과는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사실은 다른 기업의 고객과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부정적 외부 효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경제적 총이익가 극대화되지는 않으나 비효율성은 미묘하다라는 거예요. 비효율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책 마련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여기서 제시한 대로. 더더군다나 사실 독점적 경쟁의 그런 시장의 형태는 대부분의 제조업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모든 정책을 마련한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히 드러난 독점적 시장, 독점적 기업들 빼놓고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정책, 정부의 개입, 이건 굉장히 쉽지도 않을 뿐더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제품이 차별화된다고 그랬죠. 그죠? 제품이 차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다른 제품들이 거래되는 거. 그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광고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광고가 다른 쪽에 독점 기업 광고가 필요 없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 광고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크게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과점 시장도 이 독점적 경쟁보다는 좀 못하지만 거기서도 광고는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몇 개 기업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독점적 경쟁 시장만큼 광고의 효과를 똑똑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실제보다 더 차별화된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논쟁은 보면 광고비 지출은 사회적 낭비인가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광고는 계속되죠. 그죠?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돼서. 이 광고 때문에 뭐 유명 인사들 또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유명한 배우들 굉장한 돈을 벌죠. 그죠? 그래서 광고를 찍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렇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광고가 굉장히 큰 건데 왜 그런 광고를 하냐? 이게 사회적 낭비냐?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지속되고 있는데 광고에 대한 첫 번째 비판론은 기업들이 소비자 취향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광고를 한다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광고로 인해서 경쟁이 제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죠? 광고를 잘한 기업이 잘한 게 사실은 그 제품의 경쟁 수준하고 상관없이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서 또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그죠? 반대로 광고에 대한 옹호로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고 경쟁을 오히려 촉진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광고가 경쟁을 오히려 촉진시키더라. 그래서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기업의 시장 진출 돕는 기능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광고가는 필요하다라는 옹호론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비판론과 옹호론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이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광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간에.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또 이런 광고도 어떤 컨텐츠 산업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시장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 연구입니다. 광고와 안경의 가격인데 광고가 상품 가격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품이 실제보다 차별화되었다고 믿게 만드는데 소비자들이 이 낮은 가격과 좋은 판매 조건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72년도에 있었던 리 베넘의 실증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미국의 각 주별로 광고 규제에 대한 차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경 광고가 경쟁을 촉진해서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 안경 광고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유명 인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았나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게 되면 유명 인사를 쓰게 되면 그만큼 그만큼 광고에 대한 비용이 제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시 되는 거죠.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의 광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의 광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상품의 광고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거죠. 제작비를 들여서 그 상품의 정보를 이런 돈, 그렇죠?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인 걸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의 품질이 이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앞서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내용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상품 정보도 별로 없는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비싼 연예인, 다시 이제 비싼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비싼 탤런트나 영화인들이 출연하는 CF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볼까요? 이 옆에 이 배우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미국 유명 배우죠. 남자 배우 브래드 피트의 전부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 배우인 공유입니다. 공유. 자, 이 두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비자들은 저런 비용을 들였으면 우리 광고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액을 들여서 얘기했다면 저 제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 여배우의 이미지하고 저 제품 로션인 것 같은데 그 제품에 맞는 이미지 그거를 부각시켜 주는 거죠. 또 이 밑에 이 공유는 이제 커피 광고인데 공유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매력, 또 그 이전에 또 그런 유사한 드라마에도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품은 어떻다는 건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광고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광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광고의 연장선상에서 이 브랜드 네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랜드 이름이 있는 상품. 그런 걸 판매하는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비싼 가격을 받는 거죠. 뭐 그림이 참 아이러니한데 뭐 다이어트 펩시, 뭐 립톤 아이스티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있죠.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폰만 쓴다는 거예요. 아이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를 팔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이렇게 습관이 지어진다고 할까? 거기에 한번 물이 들면 그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에 굉장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제품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 이름에 대한 그 부정적 견해. 이건 실제로 다르지 않은 상품을 다르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유명 상품 제품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광고에 유발된 불합리한 행동이다. 이건 뭐 에드워드 챔벌린 박사가 한 얘기인데, 에드워드 챔벌린 박사는 이 지금 우리가 배운 독점적 경쟁 모형을 처음으로 모형화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처음으로 모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싼 가격, 제품의 비싼 가격, 유명 상품 제품의 상표 제품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거. 그건 광고에 의해서 유발된 불합리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 제품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그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반면에 브랜드 이름의 순기능도 있어요. 소비자는 품질을 거기 설명이 없더라도 앞에 뭐 광고와 마찬가지로 저 브랜드 네임은 이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을 거야라는 거를 정보의 기능을 준다라는 게 그 브랜드가 붙음으로 해서 또 반대로 기업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품질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거나 품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유지를 위한 QC 확실히 하겠죠. 그죠? 그런 경제적 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브랜드 이름에 대한 그 효과는 뭐 이 중간쯤에 있겠죠. 그죠? 부정적이거나 그 순기능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죠?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현명하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의 순기능 쪽으로 더 활용이 될 건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치 그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시장 배웠죠. 세 가지 시장에서 세 가지 시장 구조, 세 가지 유형의 시장에서 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배웠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을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독점적 경쟁 시장. 이 가운데 표시한 거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그 사이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이에는 이제 과점 시장도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 이윤극대화입니다. 당연히 어떤 시장에서든 상관없이 이윤극대화예요. 그리고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당연히 마지널 레버뉴하고 마지널 코스트가 같은 선에서 이윤극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단기 초과 이윤 당연히 가능하죠. 셋 다. 자, 가격 결정력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없죠. 가격을 수용자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경쟁에서는 없어요. 근데 독점 시장에서 있고 독점적 경쟁도 단기적으로는 있죠. 그죠? 단기적에서. 가격은 완전 경쟁의 경우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은 선에서 이 가격이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지널 코스트는 가격과 같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주어진 가격과. 그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하는 거죠. 그죠? 독점 시장에서는 마지널 코스트보다 가격은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독점적 경쟁도 마찬가지. 그럼 산출량을 보자면 산출량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최적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생산 규모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평균 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독점적 경쟁이나 독점 시장은 둘 다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 가격 결정력, 가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 산출량을 결정하는 걸 보면 이거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독점 시장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뒤로 내려가서 기업의 수를 봅시다. 기업의 수는 완전 경쟁 시장 다수이고 독점은 하나인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예요, 다수. 이건 완전 경쟁 시장하고 유사한 거죠, 그죠? 기업의 진입, 완전 경쟁도 가능하고 독점적 경쟁도 가능한데 독점 시장에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해당 기업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장기 초과이윤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시장 진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도 마찬가지. 장기로 가면 왜냐하면 이게 시장 진입을 계속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독점 시장에서는 장기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 두 시장에서는 불가능한데 독점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특성, 기업의 수, 기업의 진입, 장기 초과이윤에 대한 그런 측면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특성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 세 가지 개념의 시장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독점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독점 시장과 유사하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져요. 왜냐하면 동일한 상품이 아니고 차별화된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취급하고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항상 한계 비용을 초과해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계 비용을 초과해서. 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처럼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왜냐하면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차별화된 제품 홍보를 하고 광고의 활용을 적극화하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많은 시장이 독점적 경쟁 모형으로 설명이 됩니다. 현재에서 많은 시장들이. 근데 이론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 사실 그거는 완벽하진 않아요. 거기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